아, 지금 중국 그 역사를 전에 많이 찍었는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내 구독자보다 많이 나와서 케미 카페에 올리는 게 재밌게 보신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할까 했지만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투자는 삶이다를 우리가 같이 한번 봤었잖아요. 선생님도 거의 15권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번역을 하면서 저의 어떤 그 쌓였던 그 어떤 기록물이 되면서 이번에는 한번 고전을 계속 하니까 사실 이 생존고전이라는 이 책을 한번 같이 또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선생님이 말해준 그 어떤 언어이기도 하고 내가 어떤 그 투자는 삶이다도 같이 해봤지만 이 어떤 고전이라는 맥락에서 인간의 심리를 같이 읽어보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우리 같이 공유해보고 그걸 기록으로 남겨서 축적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언어들을 하나씩 자기와의 어떤 조우를 하면서 보면 더 그 의미가 있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고전을 두 번씩 하잖아요 저희가 하고 거기에서 듣는 그 언어들이 팍팍 더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책은 뭐 케미분들 다 갖고 계시겠지만 이 생존고전 책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 번씩 선생님 읽어보셨나요? 생존고전 어떻게? 반정도 있고 반전도 와 조금씩 송선은? 저도 한 번 넘게 읽었죠. 그쵸. 형은 뭐 거의 뭐 메모하다시피 읽던데. 네? 네. 필사하면서 읽는 거 같고 와 매주 그 글을 올려주시더라고요 카페에. 그때마다 꽂히는 글인가요? 오늘 하루 그 꽂히는 글을 올려주시는 아니 순서대로 순서대로 그냥? 순서대로 편년체 하나씩- 느낌으로 하는구나. 하나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책을 딱 받으면 저는 항상 우리 인간이 껍데기부터 관심이 많잖아요. 사실 그 사람의 내면을 처음부터 알 수는 없고 우리가 투시 망원경도 아니고 껍데기부터 관심이 많아요. 이 책 느낌이 어떠세요? 이렇게 보시면 느낌 그냥 우리 껍데기로 봤을 때 그냥 일반 책이긴 한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랄까 차분한 느낌? 차분한 느낌. 색상 맞아. 색상도 약간 그 약간 고전틱한 느낌도 있고. 홍성은 어때? 저는 솔직히 아무 느낌 안 들어요. 아무 느낌 안 든다. 형은 어때? 이거 저기 뭐야? 야 군대 생각나요. 군대? 국방색. 아 국방색. 전쟁에서 내가 승리해야겠다. 아, 승리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이게 책 일반 사이즈 여기 책이 많아서 그런데 일반 사이즈하고는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딱 보면 이거 똑같죠 이게. 똑같죠? 두께는 또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반 책하고 크게 차이를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뭐 이런 사이즈부터도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선생님이 그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 중에 한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책의 사이즈, 그러니까 크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개인적인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 있어서 그러면서 두께도 만만치 않다. 우리가 이 정도의 두께를 살아가면서 1년 동안 읽기 쉽지 않거든요. 이게 참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읽은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이거를 한 번 읽은 사람 이런 책을 읽는 사람은 아마 제 주변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읽는 사람이 아예 없거나 이런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극단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밸런스 있게 읽는 사람보다 어떤 의미인지 혹시 제 말을 이해 가세요? 그냥 아예 이걸 한 번 다 읽은 사람은 이런 책이 많아 그냥 아예 집에 아니면은 진짜 하나도 안 읽었거나 어떤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제 여기 책에 보면은 뒤에 이제 그 양미한 선생님의 글이 있죠. 여기 이제 고전하구라고 써 있고 어떻게 보면은 실제 이름도 있어요. 그냥 뭐 그냥 고전하구라고 해도 되는데 선생님의 이름이 있을 정도면 또 어떤 의미가 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존재하고 근데 뒷면을 보면은 생존 고전은 모든 책을 읽기 전에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길라잡이 같은 책이다. 이게 멋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방향성을 제시해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책을 우리가 다 읽지만 책을 정보 획득의 의미로 읽지 이거의 책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잡아주는 책은 참 어렵거든요. 자기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삶에 있어서.
수십 년을 끙끙거리며 책을 읽으며 생각을 실내화 같은 줄과 줄로 결로 이어가다 너무나 완벽하게 잘 짜여진 거미줄과 같은 사고의 틀, 체계를 만난 기분이다. 그쵸? 이게 뭐냐면 이게 이분이 아마 책을 정말 많이 읽으셨다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과 같은 책은 자기가 보기 어려웠던 체계를 딱 잡아준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이렇게 산계되어 있는 거라면 이거는 그거를 연결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게다가 생존 고전은 책을 읽고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친절하게 그대로 드러내준 책이다. 이게 어떤 의미로 생각이 드세요? 홍서가 듣기. 그냥 생존 고전은 책을 읽고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친절하게 그대로 드러내준 책이다. 드러내준 책이다. 약간 그 생존고전의 이 스토리 라인 자체가 삼촌과 조카의 대화이다 보니까 어린아이에게 알려주려면 가장 좋은 건 쉽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쉽게 알려줘야 된다. 쉽게 알려줘야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오는 조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그거를 독자들한테, 그러니까 독자들이 조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카에게 이해시켜 주듯이 독자들한테도 이해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줬다고 표현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전 연령층 중에 이제 아이까지 할 수 있다. 형은 어떤 생각이세요? 사실은 고전이라는 게 되게 딱딱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그냥 문자로 이걸 받아들이고,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대화 형식을 통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어떤 다양한 상황과 그 예를 들면 그 정화라는 조카가 가진 어떤 생각, 그 시대마다 뭐 그래 이제 나이대별로 좀 다르잖아 이게. 그 삼촌하고 그다음에 조카, 어떻게 보면 세대가 다른데 그 다른 세대에서 각자의 얘기를 통해서 그들의 의식을 또 볼 수도 있고 시대 상황도 볼 수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어떤 자기의 의식과 삶을 이렇게 끌어내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다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책을 읽고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사실 우리가 고전을 읽으면 물론 삶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삶과 항상 밀접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구절이 뭐냐면, 이 책을 읽고 난 뒤 삶이 나와요. 바로 딱.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전이라는 책이 삶을 동떨어져서 조선시대만 적용이 되고 뭐 신라시대만 적용이 되고 뭐 머나먼 어떤 고조선시대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바로 우리 곧 점심 먹어야 되거든요. 점심 먹는 그 삶에서도 적용이 된다. 그래서 그 뒤에 이 책을 읽고 난 뒤 삶의 주체로서 삶의 길을 나설 때, 책을 읽을 때, 사람을 만날 때 완전히 다른 시선의 높이와 의식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삶과 떨어지지 않고 삶이 완전 송두리째 박히는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책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 당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당신이 이 책의 삶 설명서를 놓친 것이다. 그러니까 중용에서 말한 것처럼 중용의 책을 읽고 내가 삶이 바뀌지 않은 것처럼 이 책을 읽고 당신의 삶에 접목하지 못한다면 사실 이 책을 안 읽은 거와 똑같은 거다 라는 어떤 우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읽고 또 읽어서 반복하라는 거예요. 공부는 꼭 반복이니까. 자신의 언어로 삶을 재창조하기를 당부드린다.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이라는 테마 속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핵심 주제인 삶을 재해석하고 그거에서 주체성을 갖고 그리고 그걸 반복하는 이미지가 딱 여기에 매칭되면서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고전이 그냥 단순히
어떤 그 좋은 대부분의 어떤 이 추천서들 읽어보면 유명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쓰잖아요.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같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느끼고 있는 바라는 거죠. 그게 선생님한테 와닿았고 그분이 이 뒷면을 장식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딱 장식했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ISBN 이것도 해요. 이게 뭐냐? 이게 어떤 이게 잘 보세요. 웃기잖아. 저는 이제 파고든다. 이분의 이제 ISBN은 이게 그거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책을 주민등록상에 올리는 거예요. 고적 같은 거죠. 이거 왜 했을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자기 어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완전 뭐랄까 투자해서 저게 말이 돼? 좀 약간 다른 체계이기 때문에 기존의 체계에 대한 저항감이 있단 말이야. 그건 공감하시죠? 기존에 대한 저항감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 체계에 있는 이런 ISBN을 등록을 하셨다는 거는 내가 보기엔 조금 이상할 수도 있거든. 자신감 아니야? 어떤 자신감일까요? 그 책에 이 책에 대한 이게 이제 기존 체계에도 충분히 먹힐 것이다. 그렇죠. 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도권에 대한 도전. 그러니까 그냥 케미에서만 읽고 하면 되잖아. 굳이 왜 ISBN을 왜 하냐? 왜냐면 투자 방식이라든지 고전을 방식을 보면 우리가 다른 고전 책하고는 좀 결이 달라. 결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 저항감도 상당히 크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책에 있는 ISBN까지 도입한다는 건 이분의 사고가 어떻게 보면 기존 체계와 같이 가겠다는 메시지도 있다라는 거거든. 이용한다는 의미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세요? 후대에 이제 뭐 나중에 많은 사람에게 읽히길 바란 열어두는 거지. 여기에 있으면 더 읽힐 것 같으니까. 열어두는 거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홍서는? 일단 그거 없으면 팔지를 못해요. 아 그래? 네. 그거 중요하네. 그러네. 선생님이 돈이 중요하니까 그래. ISBN 옆에 뭐가 찍혀있지? 책 값이 찍혀있어. 그렇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ISBN 찍히고 나면은 그게 그 무슨 책들을 그 ISBN 찍힌 책들을 국립 국어 영어 맞아. 한 권씩 이렇게 다 들어가는 맞아. 찾을 수도 있고. 네, 뭐 일단 그런 역할도 아무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남는다는 건 뭐 제도권에 있는 책과의 연관성을 굳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 다른 일반적인 서적들과 똑같이 역사에 남는 거죠. 어쨌든 그 국립 그 국어 연구원은 거기에 이제 소장될 정도의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기 없으면 출판사에서 인쇄를 안 해줘. 인쇄는 해주는데 이제 인쇄는 할 수 있어요. 이제 세금을 먹이지 않고 이제 파는 게 이제 불법으로. 그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세를 안 물어도 되고 뭐 물을 수도 있지만 말하잖아요. 주민등록이라고. 주민등록 없이 사는 애랑 똑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우리가 파헤쳐내자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그 모든 왜냐면 전 선생님을 그 본전 시간에도 봤겠지만 끊임없이 보거든요. 오류와 그런 거에 대해서 보기 때문에 아마 이거 팔고 사고의 어떤 그 제도적인 체계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기존의 체계와에서 완전 새로운 걸 만들기보다도 기존 체계와의 어떤 그 화를 이룰 수 있게끔 가야 된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한다라고 보는 거죠. 뭐 이게 뭐 큰 의미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도 해석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케미북스라는 이제 출판사가 이제 나오고, 이게 그냥 조연식 지음이 아니라 자기 어떤 개인 출판사가 이제 드러나죠. 개인 출판사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있고, 조연식 지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에는 이제 선생님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첫 구절에 나오죠. 이제 학위실지 같은 거지. 고전은 위대한 성인의 마음이다. 고전을 공부하는 것은 그 마음을 공부하는 것이다. 모든 역사적 인물들은 고전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움직였다. 그래서 고전을 제왕의 서라고 한다. 한 번 다 사는 인생,
문명의 주체로 살고자 한다면 이 책과 성인의 마음을 찾아 떠나보자. 훌륭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줄 것이다. 이 문장이 있어요. 근데 형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세요? 그리고 왜 이 문장을 굳이 책 표지에 이제 써놨을까? 한 번 사는 인생 문명의 주체로 살고자 한다면 이 책을 읽으면서 성인의 마음을 보게 될 거다. 그런 어떤 의지가 있는 사람?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 이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문명의 주체로 살고자 한다면 또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또 쓰신 것 같다는 마음도 들고. 그렇죠. 홍선은 어떤 느낌? 이게 선생님이 고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먼저 스포일러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고전이야. 이게 내가 생각하는 고전이니까 이걸 읽는 독자들도 이 마음을 한번 공유해보자. 한번 이 마음을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으로 쓰는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떤 느낌이세요? 뭐 똑같은 생각인데 보통 우리가 어떤 고전이라 하면 오래된 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역사 개념으로. 그렇죠. 그렇게 보통 일반 사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고전이라는 거는 딱 그런 아까 얘기한 삶이든 뭐 운명의 주체든 자기 자신을 좀 알아가는 학문이다. 성인의 삶을 보면서 그런 내용을 또 설명한 것 같아요. 고전이 뭔가에 대한 설명. 그렇죠. 고전에 대한 어떤 깊은 어떤 맥락. 저는 이 맥락을 딱 읽고서 와, 역시 선생님이 다르시구나. 왜냐면 고전은 역사책이잖아. 사실은 역사에 일어났던 일들이잖아. 옛날 얘기지. 옛날에 일어났던 일을 기술한 건데 이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우리가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바탕으로 이순신의 어떤 그 사실들을 알잖아. 근데 이순신이 어떤 일을 했던 사실만 기억하지 이순신의 심리는 안 봐. 그렇지 않아요? 이순신이 그냥 명량해전에서 싸워서 이기셨고 뭐 한산 대첩 있고 요령 스토리만 알지 우리 이순신의 그 마음은 몰라. 그 명량 대첩에 선조가 16척 갖고 가고 왁시아카 야스하루가 뒤에 있고 앞에 도토 다카도라가 거의 한 몇백 척을 내고 울돌목에서 지키고 있는 그 이순신의 마음은 안 봐. 그 이순신이 싸워서 역시 성웅 신화 역사적인 사실에 꽂힌다는 거지. 그 안에서 이순신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순신이라는 분은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렇죠. 그런 말을 또 왜 했을까? 그냥 그럼 우리가 선전용으로 쓰지 필생즉사 필사즉생이라는 거를 그 마음을 왜 했을까? 그걸 알았을 때 진짜 그분이 나한테 다가오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진짜 고전의 의미가 되자.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과연 우리가 이순신도 결국엔 싸고 먹고 자고 그게 성웅이긴 하시지만 똑같잖아요. 달라. 이순신 불멸하셨어요. 불멸의 이순신이 하지마 살아계셔? 광화문에 동상으로 계신 죽었잖아. 돌아가셨죠. 표현은 좀 그럴 수 있지만 그렇잖아. 그리고 인간의 희노애락 똑같을 거라고.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우자는 거지. 그래야 진짜 그 영웅으로서 우리가 성웅으로서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성인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왕이 선 거예요. 역사적 인물들 중에 그 마음을 아는 거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우리가 한 나라를 움직일 수 있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고전이 그런 힘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역사에서 남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존했다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다울 때 그게 진짜 생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막 맛있게 먹는 것도 생존이긴 하지만 동물들도 맛있게 먹잖아요. 먹을 때. 그럼 그게 나하고 동물하고 다른 게 뭐냐는 거야. 그러니까 먹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답게 먹고 인간답게 예절을 갖추고 먹을 때 진짜 동물하고 다른 거 개걸스럽게 뭐 처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생존에 주는 메시지가 아니냐. 그러니까 고전이라는 걸 배워서 성인의 마음을 배울 때 보고 걸어갈 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사는 우리 나라는 자신이 곧 생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인간의 다음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생존 고전이라고 물론 이거 이외에도 정말 많은 다양한 생각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내비게이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책 자체가 삶의 방향성. 그래서 양미향 선생님도 여기에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했죠. 그게 앞뒤와의 어떤 수미상관 구조가 되면서 이 책이 시작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책을 읽을 때 이렇게 뭐 투자하는 삶이라도 그렇게 같이 배우려고 했지만 고전만큼은 진짜 발톱부터 끝까지 머리카락 끝까지 같이 봤으면 좋겠다. 앞으로의 그 컨텐츠의 그 어떤 내용도 이렇게 갈 겁니다. 갈 거고 이게 뭐 지루하시다고 뭐 그렇게까지 봐야 돼 책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영상을 덮고 다른 걸 보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진행을 할 거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면서 진짜 끝까지 한번 파고 들어봅시다. 여기까지 이제 인트로하고 다시 한번 껐다 다시 킬게요.